여성의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위험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파헤쳐 보고요. 이게 왜 우리 모두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실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암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여성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건 암이 아닙니다. 바로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병입니다. 이게 여성 사망 원인 1위라는 거죠. 우리는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심장병 사망률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 셈이죠. 이건 뭔가 아주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전통적인 위험 요인만으로는 이 미스터리가 전부 설명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뜻이죠. 그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좀 힘든 거 정도로 과소평가해왔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그 주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요, 그냥 기분이 좀 안 좋다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고 느끼는 그런 환경적인 압박, 아주 구체적이고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에도 종류가 있어요. 갑자기 닥치는 급성 스트레스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병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 심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스트레스는 심장을 공격할 때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두 가지 경로로 동시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생물학적 공격입니다.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온몸의 만성적인 염증 수치를 높이는 거죠. 특히 여성은 이런 염증 반응이나 아주 미세한 혈관 손상에 더 취약해서 그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 공격은 우리의 습관을 파고드는 항동적 공격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먹어대거나 운동은 아예 안 하고 밤에 잠설치고 심지어 담배 같은 걸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심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과학적인 사실들을 여성들이 유독 더 많이 겪는 그런 스트레스 요인들과 한번 직접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공격은 생각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어린 시절에 겪은 스트레스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남성보다 여성의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훨씬 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그 어릴 적 상처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된다고 해서 이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폭력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파트너가 있는 여성 4명 중 1명이 겪는 이 끔찍한 경험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최대 51%까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의 무게까지 더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해요. 가족을 돌보는 데서 오는 그 엄청난 부담감. 이건 역시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심장질환의 명백한 위험 요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스트레스가 여성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초경부터 임신, 그리고 폐경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면서 위험을 키우는 거죠. 마치 복리 이자처럼 건강에 대한 빚을 평생에 걸쳐서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이 표에 나온 질환들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하지만 종종 오진되는 심장질환들입니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라든지 자발성 관상동맥 박리 같은 병명들, 이건 그냥 불안 증세가 아니에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실제로 심장의 구조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으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나 수면 습관 개선 같은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안전한 환경, 저렴한 의료 서비스 같은 사회 시스템적인 변화가 함께 가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건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니니까요. 이 인용문이 오늘 내용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의 결론이죠. 과학계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여성의 심장 건강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오늘 분석을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스트레스가 심장을 공격하는 명백한 위험 요인이라는 게 이렇게나 분명하다면 우리 자신을 돌보는 자기 돌봄은 더 이상 사치나 여유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학적 필수 요소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답해야 할 때입니다.